바닥에 있는 월척 종목을 낚아보는 시간입니다. 강태공의 월척 종목,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처럼 약간 심심하고 좀 재미없는 장에 또 미꾸라지 같은 또 재미있는 종목을 던져주기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자, 키워드 띄워주시죠. 자, 오늘 할당량 다 채웠어. 아, 처음부터 재밌네요. 이게 이제 또 보면은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은 또 알 거예요. 할당량이라 해가지고 본인이 이 못 채우면 굉장히 좀 이제 불이익이 많으니까 무서워요. 그렇죠.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오늘 할당량 다 못 채워서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맥스 풀로 다 채웠다. 오늘 다 채웠어요. 그런 종목입니다. 아, 연기력이 보통이 아니세요, 정말. 예, 제가 살짝 듣기로는 또 연기를 살짝 또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대한민국이 정말 최고의 연예인을 놓쳤습니다. 아, 네, 오늘 시작은 재미없어도 네, 역시 강태공 전문가 재밌습니다. 자, 종목명 바로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휴, 맥스로 겨우 채웠다. 네, 휴맥스입니다. 그런 종목이고요. 네. 사실 이 종목이 지금이 기업만 보면은 사실 정말로 이 종목을 사야 되나 싶을 정도로 기업의 모멘텀 자체는 그러니까 뭐 자회사라든지 이런 쪽으로서의 모멘텀은 괜찮은데 이 기업 자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이제 방송 관련 사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잘하는 뭐 디지털 위성 방송 쪽으로 해가지고 뭐 셋톱박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수신기 뭐 공급업체 이렇게 좀 보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지금 시장에서 지금 뭐 방송 3사도 뭐 시청률이 많이 저조한 이런 시점에서 사실 뭐 셋톱박스 뭐 이런 거 사실 뭐 굉장히 이 기업 가치만 봤을 때 이것만 봤을 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 따라 나올 이제 키워드를 본다라고 하면은 휴맥스라는 기업이 지금 이제 방송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보다는 오히려 자회사로서의 이런 모멘텀이 더 크기 때문에 충분히 그래도 지금 자리에서 매수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준비해 오셨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자회사 얘기가 역시 처음부터 나오네요. 맞아요. 일단 분명히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 본업을 내가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회사를 통해서 어차피 자회사가 상장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자회사가 진행하는 사업에 따라서 이 역시도 휴맥스라는 기업이 얼마든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휴맥스라는 기업이 이제 뭐 방송통신 이런 쪽으로만 엮이다 보니까 이 자회사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을 굉장히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 휴맥스라는 기업이 이 자회사를 통한 신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뭐 모빌리티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시티 뭐 이런 쪽으로 이제 IT 뭐 인프라 쪽으로도 많이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최근에 이 휴맥스라는 기업이 당장 단기간에 또 올라갈 만한 이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면 또 이제 자회사 중에 또 이제 휴맥스 EV라고 있어요. 이제 뭐 이름만 들어도 뭐 전기차 관련된 이런 모멘텀으로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휴맥스 EV라는 이 자회사를 설립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 충전 사업에 대한 이 가속화 여기에 또 뛰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이 2차 전지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했을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는 충전이었거든요. 사실 주행거리 자체를 늘릴 수 없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충전 거리를 단축하느냐 뭐 이런 것도 과제였고 사실 뭐 이제 이 전기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충전이 기도 사실 굉장히 반사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충전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라고 하면 사실 있어봐야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충전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 예전에 또 떠오르는 하나의 이 신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사업으로서 휴맥스가 지금 이제 또 진출을 했고요.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최근에 또 이제 발표 나온 내용을 따른다라고 하면은 이 전기차 충전가 전기차 시장이 아니에요. 이제 전기차가 전에도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35년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한다. 신차를 제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전기차 충전기 시장이 보다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지금 예상되는 시장의 규모가 10배 정도는 더 확대가 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만큼 이 전기차 충전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만약에 이 점유율이라고 하죠. 우리가 점유율이 똑같이 10%를 유지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시장 규모가 10배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매출 역시 10배가 증가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서 본다라고 하면은 휴맥스라는 기업 지금 당장에는 뭐 충분히 이 기업 자체로 봤을 때는 뭐 방송통신 이거에 대한 모멘텀은 부족할 수 있어도 결국에 자회사를 통한 이런 전기차 충전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및 신사업 모멘텀이 부각되는 만큼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최근에 또 이제 그 전기차 화재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에 대한 많은 분들이 불안감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과충전 방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100% 충전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이 과열될 일도 없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적당량만 충전할 수 있게 이런 걸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사실 사람들한테 충전을 덜 해라고 하면 사람들은 안 합니다. 왜? 안 그래도 주행 거리가 짧은데 충전 양을 적게 했을 때는 주행 거리가 더 짧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걸 하지 마세요라고 해봐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하지 말라면 꼭 해요. 이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 때문에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 전기차 화재 과충전 방지를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 말로 하는 건 아무 효과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가 돼야 되냐고 하면요. 애초에 과충전을 할 수 없게 기능적으로 제한을 걸어버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뭐가 되냐고 하면요. 이 완속 충전기에는 지금 이제 과충전 방지 장치라고 해서 이제 PLC 모뎀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대다수의 아파트라든지 대다수의 이 전기차 충전기에는 지금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 사실상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지금까지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들 그냥 충전을 꽉 채우려고 하지 뭐 굳이 이렇게 적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과충전 방지를 하는 이 모뎀 시스템 자체가 지금까지 모든 충전 설비에 안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앞으로 지금 이 전국적으로 이 우리나라에 깔려 있는 충전기 안에 이걸 다 집어 넣어야 돼요. 그렇다라는 건 이게 장착이 되어 있지 않았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PLC 모뎀을 이제 또 공급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옛날에 이제 우리가 노후 아파트 이런 거 다시 재건하고 이런 거 이야기 나왔을 때도 굉장히 이런 거에 대한 이 부품 교체 이런 수요에 따른 이 실적 증가가 기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처럼 지금 이제 휴맥스라는 기업 자체도 이 자회사를 통한 이 아까 이제 충전이 관련되어 있는 모뎀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또 진행하는 게 95% 정도가 이제 충전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 충전을 제어하는 이런 이 모뎀 솔루션을 모뎀을 이제 휴맥스 EV가 이제 또 제작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점진적인 이걸 이 교체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휴맥스 EV가 역시나 이 반사익 수혜 실적에 대한 강한 상반 기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 역시나 얘기했다시피 자회사의 실적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지분 가치에 따른 모회사 역시도 뭐가 된다. 이 재무에 따른 이런 실적 증가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맥스 그 자회사 지금 당장이 상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역시나 모회사 휴맥스를 보는 게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역사적 최저점 매수 접근 기회다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이 종목이 정말로 최저점의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뭐냐고 하면은 이제 휴맥스라는 종목에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잘 나갔어요. 과거에는 주가가 10,000원, 20,000원대 거의 20,000원대 근처에서 놀던 종목이 휴맥스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이 2000년도 극초에는 예능도 그렇고 정말 저도 텔레비를 달고 살았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방송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특히나 셋톱박스도 여러분들 알겠지만 맨 처음에 이런 셋톱박스 다시 보기 이런 게 나왔을 땐 거의 혁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저 어릴 때는 제가 이걸 못 볼 것 같다. 그러면 진짜 부모님한테 이거 비디오 테이프 꽂아놓고 녹화 버튼 눌러주세요. 그쵸, 예. 해가지고 집에 와서 봤을 맞아요.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런 세대였는데 이제 뭐예요? 맨 처음에 이제 셋톱박스라는 게 나왔을 때 정말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다시 본다 이런 그 광고를 하는데 그게 정말 혁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런 사실 방송 관련돼 있는 솔루션 시스템 관련해가지고 정말로 이 기업의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에서 보면 알겠지만 거의 10분의 1 토막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어쩔 수 없는 게 이제는 이 우리가 그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실적이 나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은 이 휴맥스라는 기업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업에 따른 실적은 이제 사실 그냥 거의 끝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에서 이 본업에 따른 실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앞에 얘기했던 신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는 거고, 모빌리티 사업이라든지 스마트 시티라든지 이런 AI 인공지능 섹터로서의 이런 인프라 쪽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 거기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뭐가 됐다? 전기차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전기차가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놀고 있는 거지.
아까도 얘기했죠 뭐다 2035년도가 된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걸어 다닐 거 아니면 전기차는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실적은요 증가하지 말라 해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적이 증가한다는 건 뭐가 된다? 주가의 강한 상승 모멘텀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맥스라는 종목은 오히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4,000원에서 6,000원 지금 대략적으로 뭐 과거 뭐 4,000원, 6,000원 이 구간까지 와주면서도 이 거래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지금 그 몇 년 동안 이 주가 주식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좀 보면 좋고 그래서 휴맥스라는 종목이 지금 자리에서 보면 한 2,000원 정도예요. 그래서 2,000원대를 지켜내시는지 보시면서 대응을 하면 딱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 2,000원대를 그 매수 가격가 2,000원대에서 2,050원 아래 지금 아마 1,900 얼마인데 아마 지금 또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은 2,000원에서 2,050원이 좀 저항 구간대를 맞아요. 그래서 2,050원 아래로는 얼마든지 접근을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 가격은 지금 자리에서 한 4,000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가격 한 1,500원 정도 보시고 대응하면은 충분히 휴맥스도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근데 저도 이거 종목을 보고 나서 차트를 한번 열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잘 나갔던 게 10년 전이더라고요. 그 이후로 이제 쭉 내려가고 있는데 약간 용기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사실 그래요. 이 용기라기보다는 이 용기를 제가 시청자한테 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걸 길러야 돼요. 공포에 매수할 수 있는. 누구나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잃었던 사람들은요. 누구나 돈을 벌고 있을 때 주가가 올라갈 때 매수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자 한다고 하면은 용기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어차피 갈 종목은 가요. 그냥 투자는 진득하게 바닥줄을 사놓으시면 되고요. 공포에 매수하시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공포를 이겨냈을 때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고요. 그 공포에 매수한다. 이거를 기억하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당연히 변동성에는 유의하시고 그리고 항상 강조해 주시는 손절가, 이 부분도 원칙을 꼭 지키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종목 볼게요. 자, 키워드부터 띄워주실까요? 장비가 빠지다. 장비가 뭐 물에 빠진 겁니까? 뭡니까? 이거를 잘못 적으셨어요. 제가 보내드리는 건 장비가 삐지다예요. 삐지다. 아, 그래요? 삐지다고. 장비가 그 삼국지 장비예요? 네, 그 삼국지 장비입니다. 삼국지 장비가 이제 유비한테 너무 많이 깨져가지고 삐진 거예요. 근데 장군이 전장에 나가야 되는데 삐지면 어떻게 돼요? 유비가 케어해줘야죠. 그러니까 유비가 케어합니다. 유비 케어. 열심히 케어해야 돼요, 장비를. 그런 장비입니다. 바로 알 것 같습니다. 자, 유비가 삐진 장비를 케어해주는 종목. 네, 종목명 띄워주세요. 그렇습니다. 유비케어입니다. 오늘 잘 가더라고요. 네. 오늘 사실 뭐 안 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이런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오늘 또 움직임이 나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헬스케어 솔루션 전문 기업이고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케어, 뭐뭐 케어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뭐 헬스케어, 건강관리 이런 쪽으로도 좀 엮이고 있다라고 원격 의료주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원격 의료로도 엮이고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이런 이 의료 시스템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뭐 제품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원격 의료로 좀 엮이고 있고 사실상 오늘은 이 종목이 갭이 사실 떴던 이유가 말도 안 되는 이제 뭐 딥페이크라는 좀 사건이 좀 터졌잖아요. 그럼 딥페이크가 아니죠. 이거 딥페이크 또 보안이 터졌고 그렇죠. 제가 이제 간호사 파업이 이제 이틀 뒤에 있을 수 있다. 맞아요. 그것 때문에 터지고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갭이 좀 띄워줬던 거고 사실은 저는 이거 나중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갭에서 좀 다시 조정 나올 때 매수했으면 좋겠고 이제 키워드를 좀 보시면은 이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 이유 좀 이제 이해가 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유비케어에 대해서 준비해주신 내용 3가지 띄워볼게요. 자,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은데 지금 이 보건의료노조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간호사잖아요. 그쵸. 이분들이 이제 파업에 나설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지금 이게 총파업의 예고에 따른 결국에 이제 뭐 이런 이 의료 시스템이 마비가 되면은 원격으로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이 보건 의료 이제 이 노조 총파업이라는 게 사실 이것 때문에 오늘 갭이 떠서 전 조금은 기분이 나빠요. 기분 나쁜 게 뭐냐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 단발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내나 이게 끝난다라고 하면 아니면 여기가 뭐 진행이 된다 뭐 한다 과정에 따라서 주가가 다시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예. 이 모멘텀을 가지고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유비케어라는 기업이 지속적인 상승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번 사태, 이번 이 총파업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다가올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집중 조명을 받을 수 있는 이 계기가 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봐요. 예. 이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이제 의료라는 부분은 이제 AI 섹터로 계속해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변형이 되고 있고요. 그 실질적으로 우리 코로나 때도 잠시 이슈가 됐던 게 우리가 병원을 갈 수가 없으니까 원격 진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과거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제 뭐 비대면 이제는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이제 비대면 시대로 가는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의사분들 정말 굉장히 많이 좋죠. 노력하시고 정말 필요하죠. 근데 이제 이 의료에 관련된 부분도 결국에는 이제 먼 미래로 간다라고 하면은 AI로 간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게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이 그래요. 검사든 판사든 모든 직업이 지금 이제는 의료. 사실 뭐 검사 판사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뭐 우리가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 변호사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엄청난 시간을 토대로 과거 사건을 정말 다 찾아가지고 요렇게 막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AI 지금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이걸 연구 개발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계속 테스트를 하는 단계예요. 근데 이거를 진짜 뭐 이만큼 따닥딱 해서 이 사건을 입력한다. 그럼 그냥 바로 1분 만에 그냥 그냥 바로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처럼 뭐 의사든 뭐 모든 직업에 있어서 이제는 AI가 대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사실 이제 이 의료적인 부분도 비대면 원격 의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수적인 이 변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만 이게 지금 당장에 이거를 변화하기에는 우리가 뭐 인류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우리 인권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하나하나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바뀔 수는 없기 때문에 먼 미래의 얘기가 되는 거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슈가 못 되는 부분인데 이런 의료 노조 총파업이라든지 이제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겪을 때마다 이게 한 번 더 진화한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번 이슈를 통해서 다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게 이제 원격 이런 부분이니까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는 이따 갭을 띄운 만큼 다시 조정은 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이슈 자체가 이게 유지돼야 되는 이슈는 아니니까. 네. 다만 이제 먼 미래에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든 바꾸겠다, 하겠다 나왔을 때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미래로 봤을 때, 이 멀리 봤을 때 분명히 충분히 뭐다. 반사이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헬스케어 관련돼 있는 부분, 이 솔루션 전문 기업이라고 또 이제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드렸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고도 있는데 이 헬스케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전에도 말했지만 삼성 이제 보핏이 곧 이제 9월달 출시 예정입니다. 삼성 보핏 같은 경우가 웨어러블 헬스케어 로봇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웨어러블 헬스케어 로봇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되어 있는 섹터로서도 이제 충분히 시장 반사익을 받아볼 수 있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로봇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뭐다? 지금 이 디지털 헬스케어다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지금 중요한 건 이제 9월 달에 보시면은 또 이제 암 학회가 지금 또 우리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암 학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항암 학회가 지금 여기서 이제 여러분 아는 뷰노라든지 루닛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루닛도 그렇고 뷰노도 그렇고 이제 뭐다? AI라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AI 의료.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제약 바이오도 결국에는 이 AI 의료의 영역으로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디지털 헬스케어로 봤을 때 어쨌든 이 그 차세대 미래 먹거리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잖아요. 근데 이 지금 이 유비케어라는 기업이 루닛이라는 뷰노죠. 뷰노라는 기업과 함께 의료 AI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한다?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급 계약. 그래서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뭐가 되냐고 하면요. 역시나 AI 의료 신약 뭐 이런 쪽으로서의 반사익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게 이제 뷰노가 이제 유비케어다라 좀 보시면 좋고요. 특히나 제가 아까 이제 뭐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좀 판매 뭐 이런 것도 뭐 한다라고 했는데 이 뷰노라는
수많은 기업과 지금 또 독점 판매 관련되어 있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그래서 독점 판매 관련되어 있는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여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지금 이 실적 뭐 이런 것들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중요한 게 이제 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또 지금 이 유비케어 입장에서는 이 제약바이오 모멘텀으로서도 충분히 지속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번 지켜봐도 좋지 않나 좀 생각해 보고 있고 예. 특히나 이제 뭐 기술적인 반등에서 저는 이 매수 기회다라고 좀 보고 싶은 게 이 지금 유비케어라는 종목을 지금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요. 이제 이 차트상 일봉, 주봉, 월봉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을 봤을 때도 보면은 지금 대략적으로 4,000원대, 이 4,000원대에서 지금 지켜주는 구간대가 나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 14,000원에서부터 지금 하방 추세대 돌파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삼각수렴 돌파 이후에 추가적인 강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매수 가격이 지금 4,500 아래로 지금 좀 위긴 한데 아래로 좀 매수 포지션 잡아갔으면 좋겠고요. 네. 자, 목표 가격은 저는 9,000원 정도, 9,000원 정도 잡아보시고 손절 가격 3,000원 잡고 가면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원격 의료 그리고 의료 AI로 주목을 받고 있는 유비케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지난번에 꼽아주셨던 종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모나용평이 최고가 기준으로 38%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자 추가 전략도 좀 들려주실까요? 모나용평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뭐 그 차트가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은 4,800원 정도에서 지금 저항을 좀 막고 있거든요. 근데 이 4,800원 이 저항대를 지금 어떻게 뚫어냈냐가 중요해요. 그 4,400원을 지켜내면서 800원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4,800원 돌파를 했을 때는 사실 6,000원까지 노려볼 수 있으니 당장 이 4,800원 돌파 실패할 것 같다. 그럼 도망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세니젠도 볼게요. 최고가 기준으로는 79% 수익률이 나왔는데 변동성이 엄청나더라고요. 자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세니젠 같은 경우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변동성이 심해도 지금 월봉 차트 보면 최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역시 세니젠 같은 경우도 5,000원대를 좀 강한 저항으로 잡아야 되는데 5,000원대 지금 돌파 시도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4,000원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5,000원 돌파하면서 8,000원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난번에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까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